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발표된 영남일보에서 발표했죠. 영남일보와 KBS 대구가 에이스 리서치의 의뢰에서 지난 3월 6일, 3월 7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구 경북의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누굴 지지하느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려 51.8%, 압도적 1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13.6%, 3등이 홍준표 의원 11.5%,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6.5%, 유승민 전 의원이 3.6%, 뭐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올 1월 1일 그 신년 기획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여론조사했을 때 뭐 그때만 해도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다툴 막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도 똑같이 에이스 리서치가 대구 경북의 100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36.1%밖에 안 됐었어요. 36.1도 밖에라니까 좀 우습죠?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조사에 있어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1등 내지는 2등을 갖다가 막 질주하고 있었던, 당시 추미애를 꺾고 문재인을 꺾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전국적으로 부풀어 오를 때였지만은 대구 경북에서는 36.1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3월 4일 그만두었죠. 3월 3일 대구 경북 대구에 가서 대구고검 대구지검 방문하고 강력한 메시지 냈죠.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용기 있게 후를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나니까 무려 51.8%로 인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잘 그만두었다. 그런데 대권에 나서는 부분은 아직 좀 시기상조 아니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윤석열 총장을 미워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잘 그만두었다 하는 것이 뭐 긍정적 의미의 잘 그만두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와 같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드디어 영남의 축인 TK와 충청이 결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라는 것, 특히 대선은 영호충 삼국지죠. 영남, 호남, 충청 삼국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뭐 산업화되기 전에 1944년 일본의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인구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조사를 보면 영남이 대략 32%, 호남이 25%, 충청이 약 17%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뭐 한 가지 변수는 있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뭐 저희 아버지 같이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또 영남에 많이 살아요. 어쨌든 또 호남이나 영남에 있던 또 충청에 있던 많은 분들이 1960년 후반부터 70년, 80년 거치면서 대구, 서울, 경기를 편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유권자 수가 절반입니다. 전 유권자의. 그러나 원래 원적 내지는 자기 원래 고향으로 따지면은 큰 틀에 있어서는 영남 32, 호남 25, 충청 17은 크게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영호충 이 삼국지가 어떠한 식으로 이른바 조합을 갖다 이루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뀌게 되죠. 대표적인 게 15대 대선입니다만은 그 당시 김대중 후보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후보와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DJP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이제 박태준, 박준규, 박철원 뭐 이런 어떤 TK의 반 YS 정서까지를 갖다 품어안죠. 그러다 보니까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DJ가 후계자로 낙점한 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의 기반 위에 영남 후보를 내세웠던 겁니다. 거기에 노무현 후보는 그 당시에 수도 이전을 갖다가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충청 민심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충청도에서 충청도 출신인 이회창 씨보다 노무현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표를. 그러니 당연히 한 58만 표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금 호남의 기반 후에 영남 후보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실은 영남 후보로서 뭐랄까 상징성이랄까 대표성이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41% 겨우 가까스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만약에 뭐 역사의 가정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범중도 보수의 안철수와 홍준표와 유승민이 그 당시 2017년 초에 나왔던 이야기 마냥 어쨌든 후보 단일화만 했더라면은 저는 문재인은 41, 42의 그 틀에 갇혀 있는 상태로서 결국 홍준표가 되었던 안철수가 되었던 유승민이 되었던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물론 가장 유력한 건 안철수였죠. 그때.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후보는 그 당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올가미에서 그 멍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이 안철수에게 양보했더라면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로 나라가 망해가지는 않았겠죠. 자, 전통적 문법에 따르면은 윤석열 씨, 물론 윤석열 씨는 태어난 곳은 서울 연희동이고 또 그 양반이 뭐 서울중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씨의 그 부친이 충청도 뭐 공주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가 이른바 충청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5선의 정진석 의원이나 또 보면 성일종 지금 의원이자 비대위원이죠. 이와 같은 충청도 출신의 그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망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른바 세일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이 호응한 겁니다. 이 대구 경북이 호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대구 경북 출신 아닙니까? 대구 경북 출신의 두 전직 대통령을 사실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물론 뭐 그 사람이 사감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을 잡아놓은 사람을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 대구 경북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부분에 대해서 동정하고 또 억울해하는 한 반면에 그러나 또 그와 같은 빌미를 상대방이 준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대구 경북 비롯한 이쪽 서부 경남이라고 그러죠. 부산 뺀 서부 경남 이쪽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접받지 않았습니까? 역차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 개로 쫙 쪼개놓고 호남 특별부대 다음에 영남은 무슨 큰 특히 TK는 무슨 큰 천형이라도 지은 죄인 그룹인 양 핍박하고 부대접하고 충청은 아예 무대접하고 눈 밖에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TK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민심이 드디어 윤석열 반문의 기치를 갖다가 내걸고 지난 4년 동안 거의 유일하게 용기 있는
그와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씨에게 강력한 기대를 거는 가운데 영남과 충청이 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마침 김영환 전 장관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DJ 때 장관을 했죠. 김영환 전 장관, 사실 이분은 정치를 이제 거의 떠나다시피 한 원래 치과 의사고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3월 2일인가 3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참 제가 정말 정확한 지적이다 하는 공감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더니 전체적 흐름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거는 부적절하다 하는 것이 54%, 아니다 라고 찬성하는 쪽이 한 34%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해당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울경, 물론 부산은 조금 다르겠죠. 하여튼 부산, 울산, 경남의 그 민심도 부정이 54%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주, 전라만 70%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서,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민심과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환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들의 이 상식적 판단과 민심에서 이탈하고 있다, 호남이.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묻지마 문재인, 묻지마 문재인 지지로 민심 이탈에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호남이여 너무나 안타깝다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왔던 그와 같은 국민 갈라치기,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 우대와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한 핍박, 푸대접,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무대접, 이와 같은 지난 4년간의 자기 정권,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간책, 그 후과가 어떨지는 조만간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선거판, 대선판을 갖다가 영호충, 영남, 호남, 충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조업, 어떤 매트릭스가 이른바 무적의 매트릭스인가 따져보는 것이 전통적인 기존의 문법이라면은, 정치 문법이라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0년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해 4.15 총선 때까지죠. 그때까지만 이런 거 있었죠. 기존에 보면 정당, 조직,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금, 대선 나가려면 너 조직이 있느냐, 자금이 있느냐, 그래 기존 정당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 1년 동안 창궐하면서 이제는 4명 이상 모임, 아니 5명 이상 모이면 처벌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선거운동 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놓고 무슨 소그룹 모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뭐 예전에 무게차 마이크 꽝꽝 스피커 꽝꽝 켜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어쌰어쌰 춤추면서 분위기 돋우면서 이른바 약장사 마냥 약팔 그런 선거 이제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동원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SNS 등을 통해서 스스로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정치 무대가 급격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거의 60, 70년 가까이 우리 선거판을 지배해왔던 기성 기존의 문법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를 갖다 단순히 뭐 산업화다, 빨갱이다, 반공이다, 친일파다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 낙인 찍어서 마타도어하고 어쌰어쌰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렵사리 쌓아온 이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 중에 이번에 LH 사건이죠. 마침 오늘도 보니까 5명 공무원들이 또 추가로 적발되었더군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접 각종 SNS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TV의 영향력 많이 감소했습니다. 신문의 영향력 이제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겁니다. 신문은 다만 뉴스를 갖다 발굴하는 콘텐츠 개발의 기능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발하면 그것이 각자 SNS를 통해서 서로 막 전달하면서 새로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 이번에 그만두면서도 딱 두 가지 메시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무너진다, 국민 보호하겠다 하는 것과 함께 본인이 직접 이번에 검찰총장직을 던지게 된 결정적 계기인 중수청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검수완박이면 부패한판이다. 그리고 왜 검찰로부터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려 하느냐. 기존에 직업 정치꾼들이 모여있는 386 운동권 이 친구들 자신들이 할 거라고는 이 정치판에서 이리저리 그야말로 단물 빨아먹고 사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렵사리 잡은 권력, 이게 천년만년 해먹으려면은 결국 검찰의 이빨을 다 뽑아놓고 검찰의 눈깔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딱 한마디로 윤석열 씨 얘기한 겁니다. 검수완박이면 부패한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얘기했죠. 이제 야인으로 들어온 윤석열 씨. 이번에 LH 사건 굉장히 복잡하게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 뭐하라 변주고 울리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기한 망국의 범죄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사람을 잡을 것이 아니라 땅을 놓고, 의심나는 땅을 놓고 역추적하다 보면 다 나온다. 왜? 그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차명 거래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와 같이 명쾌한 메시지를 갖다 던지고 있는 윤석열 씨. 앞으로 모르겠어요. 4.7 보궐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씨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제 SNS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역시 감각이 뛰어납니다. SNS를 시작하고 또 본인이 아무래도 이 양반도 나이가 이제 60이니 본인이 하루 종일 앉아갖고 무슨 SNS 두들기겠어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플랫폼인데 그걸 갖다가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생각해야죠. 그리고 뭔가 구상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그와 같은 메시지 전달,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갖다가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한 1년 7, 8개월 있을 때는 그건 대검 공보관이 있으니까 대검 공보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면 됐겠습니다만은 조국 씨 할 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SNS, 페이스북 두들기고 앉았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윤석열 씨는 자기의 정리되고 정치된 구상과 메시지, 각종 다양한 SNS의 기재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자기를 깎아 다듬어 나가겠다는, 절차 탕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시작하고 메시지 업무 총괄 담당자를 선임하겠다는 그 자체가 대선 행보에 또 한 걸음, 두 번째 발걸음을 성큼 뛴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51.8%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전통적 문법으로는 영남과 충청이 결합하고 또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뉴노멀의 문법으로는 윤석열 씨 기성의 정당과 기성의 정치 문법이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로 등장하고 있는 법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아주 간결한 메시지로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술적, 전술적, 전략적 포석을 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